요 재판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자꾸 댓글에 지금 명품 판사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명품 판결을 한 그 판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판사? 네. 네. 김인택 부장 판사인데요. 이분 우리가 전에 한번 봤습니다. 소개도 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 이제 뭐야? 면세점에 네, 누군가와 그러니까 면세점에 있는 간부와 두 차례 여행을 갑니다. 갈 때 면세점 간부랑 여행을 가요? 예, 근데 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막스마라 코트를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결제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 판사는. 또 한 번은 톰 그 입고 브라운. 가요 그냥? 네, 그냥 가져갔대요. 톰 브라운 한 번은 이제 이게 뭐죠? 톰 브라운 재킷을 또 한 번 입고 가요. 두 차례 이렇게 가는데 결제는 그 당시에 신라 면세점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해요. 면세점 법인카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면세점에 있는 무슨 팀장과 함께 그 여행을 나갔고 무슨 여행 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 번은 일본, 한 번 중국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그 면세품을 신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네. 그럼 뭐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김인택 부장판사의 주장은 내가 이제 15만 원 줬다 대가를. 15만 원? 네, 그리고 여행 경비도 역시 내가 다 현금으로 나중에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정황상 면세점에서 이제 이걸 다 로비를 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도 그럼 어디 차용증 썼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건 또 문제 맞네. 근데 이분 저는 이제 뭐 판사를 흔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흔들고 싶은데요. 저는 이 판사가 왜 재판을 하고 아니, 있는지 지금 이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이분 그렇게 목이 엄청 기네. 그거는 좀 못 낀 걸 갑자기 왜? 아니, 목인 그러니까 걸 진짜 놀래서. 한덕수 막스마라가 총- 잘 어울리는 목인가요? 아니 근데 이 뭐야? 근데 이 왜 사진을 주고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예? 징계를? 징계? 아, 국회에 한번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그 요구 받았는데 설명하기 요구 받았는데 나 현금으로 돈 줬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요. 현금으로? 네, 그리고 재판에선 배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있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검 기소가 아니고 창원지검 기소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창원지검 창원지검 그 당시에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지금. 그 검사가 윤석열 측의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원지검 팀이 저는 기소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했다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판사 자체도 자격이 될 만한 판사를 저기 앉혀놨냐 이거는 사실상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는 좀 네. 이거 판사를 교체를 해야지. 사실 뭐 뒷돈 다 받고 나서 나중에 현금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 현금은 또 무죄라 증거도 안 이거잖아요.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라 이거지. 또 앞으로 무죄지. 이런 걸로 처벌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보니까 새로운 범죄 지평을 열어주는 판결을 막 해고 본인도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휴, 뭐 답답한 얘기 요 정도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김인택 판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970년 4월 21일 경북 봉화 출신입니다. 봉화고등학교 졸업했고 경북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경북대 대학 법학과 졸업한 다음에 36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등등등등을 이제 거쳤고요. 2024년 2월 19일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4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면 이 HDC 신라 면세점 그 직원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면서 해외여행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명품을 이렇게 수수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사실은 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국감에서 네, 맞아요. 조국혁신당의 작년, 박은정 의원이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요. 실제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2025년 상반기 HDC 신라 면세점 직원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서 톰 브라운 캣 스카프 등 고가 명품을 법인카드로 대리 구매했고 그 물품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근데 사실 그 금액이 막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치사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2025년 9월 26일 뉴스타파 보도로 나왔었는데 2025년 10월에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품 골프 접대 의혹이 집중 추궁됐고요. 그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들에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업무 배제 같은 건 하나도 없이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것과 관련된 한번 싱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7일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태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 후에 효시마로 김인태 부장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톰 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이때도 김인태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그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 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 이거는 다 예상 수사 사항이 아닌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접수했는데도 당사자들 서면 조사,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태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럼? 사실 저게 뭐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에요. 다 합쳐봤자 뭐 80% 95% 할인받아봤자 결국은 몇 백만 원인데 다 합치면. 근데 저게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런 것을 이득을 받기 위해서 현직 부장 판사가 자신의 찌질한 짓을 했다. 여권을 대신 넘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면세점 이용하려고 하면 나가는 항공권 티켓하고 여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래서 그거죠. 신분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면세점 판촉 팀장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판사 여권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대리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대리구매를 하는데 뭐 막스마라 같은 게 아까 막스마라인데 네. 200만 원짜리를 95% 할인해서 1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은 그럼 중간에 누가 낸 거야? 그럼 95%를 어디서 할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80% 할인 그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판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서 또 해외 여행을 갔다, 골프 여행을 갔다 와. 네. 그럼 그것도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은 맞아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지금 부장판사로 앉아가지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걸 어제 고지고대로 판결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전에 그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황재원 HDC 신라면세점 판촉 네.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그 이익을 보고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는데 이분하고 이 관계가 뭐 어떻든 아무튼 이런 혜택을 주고 나서 뭔가 받은 대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 행태로만 보면 그럼 그 대가는 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에 수사를.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영감님 소리 듣고 가가지고 네. 접대받고 룸사람 접대받고 이것저것 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게 이전부터 많이 알려졌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지역에 내려가서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도 이런다는 거 아니야. 지역 향판되면.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업무 배제도 안 하고 그냥 버젓이 법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법치니 어쩌니 그러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몇 천만 원짜리 사기친 사람이나 어디 가서 물건 훔친 절도범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너 징역 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 절도했다고 그러니까. 유죄 받았던 그 형사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 중인 판사는 재판에서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정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자기 자정작용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네. 이런 사람들은 다른데 판결을 할 수 없는 곳에 보내놔야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YJ 소피님, 하루 종일 힘이 없습니다.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정완식님, 공의로운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개헌이 시급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도대체 박영식님, 공수처는 뭐 하고 있나요? 공수처 관리 이런 거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런 이제 얘기 지금. 그렇죠. 만들어진 공수처가 해야 돼요. 만들어진 취지가 그러죠.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여준 건데 그걸 갖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는 거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발언은 없었고 다만 아쉬운 어떤 민주당 외에서 비판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이 몸을 담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참 저도 듣기가 불편했는데 합당 문제 지선 앞두고 합당 얘기할 때 아니야 니네들. 합당 얘기 나오면서부터 검찰개혁 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 최소한 민주당, 그러니까 그 니네들은 저도 포함된 니네들이었어요. 제가 그 이제 듣는 사람 입장이었으니까 대법관 늘리는 거라도 빨리 해놓던가. 그것도 안 해놓고 판사들 이렇게 판결문을 억지가. 이거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상한데라는 판결을 써놓고도 그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큰 비판을 많이 받은 날이었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김건희 무죄 받은 이 판결 이 내용들을 GPT한테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한번 그냥 넣어서 물어봤더니 네. GPT는 한 7년 때리더라고요. 7년형을 나는 판때린다 이게. 이게 저는 이제는 사실 이제 판사들 진짜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이제 GPT가 또 이렇게 내용도 써요. 이거 관련돼서 이유도 판결문을 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문해갖고 7년에 처한다 이렇게. 나비효과님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2월 19일 판결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고요. 네. 이명철님 또라이 재판장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나 본데요. 그리고 XCJDSA님 내가 봐도 윤석열 무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칼님 오히려 썩고 악취나는 사법개혁 차라리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하셨고 민주당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럽게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합당이 중요한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장경옥님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뉴스원픽님 이 정도면 판사들이 맛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102님 우리 그냥 AI 돌려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맞아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무서워요. 절대적인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무작위 배당을 하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역사의 그 교훈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식하고 벗어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한 10명의 판사 중에 1명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판단하는 판사들 봐봐요. 한 절반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판사가 그럼 절반이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법부가 이게 지탱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판사들이.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선고 하루 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함께 가면서 여행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인데요. 해당 판사는 여행 경비뿐 아니라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받은 의혹도 제기돼 법원이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거래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형 면세점 업체 직원과 2차례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비용을 업체 직원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원받은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내준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헐값에 대리구매하게 한 뒤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바로 다음 날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이달 말 수원지법으로 전보됩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파면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김 부장판사는 판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대법원은 현재 김 부장 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김 부장 판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는 명태균 사건 재판장인 김인택 부장 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을 수수한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인택 부장 판사가 문제의 면세점 팀장과 2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이 해외여행 접대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명품 수수 의혹은 모두 2건입니다. 지난 2월 김 부장판사가 출국하며 챙긴 막스마라 코트와 지난 5월 출국하며 챙긴 톰 브라운 재킷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HDC 신라 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전달했고 이 면세점 팀장은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김 부장판사가 출국 당일 공항에서 직접 받아갔습니다. 관세법, 여권법 등을 어겼다는 의혹부터 명품을 수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수수 의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명품을 받아나가면서 면세점 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5월 3일 두 사람은 중국 광저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 광저우는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패키지 골프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 다녀온 일본 히로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시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일본 여행은 면세점 팀장이 시계 밀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후에는 면세점 팀장이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차례 여행에서 김인택 부장 판사가 형사 피고인인 면세점 팀장에게 법적 조언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 이후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미 면세점 팀장은 세관 조사 과정에서 대리 구매한 막스마라 코트 한 벌 값으로 김 부장 판사에게 현금으로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현금 정산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높은 할인율을 통해서 명품 수수를 해서 특혜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직원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동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법 위반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장판사가 이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의 비용을 누가 졌는지 그리고 사후에 비용을 본인이 정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문자를 보내 면세점 팀장과 해외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 경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을 통해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직접 창원지법을 찾아가 김 부장판사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